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오는 과연 참나의 작용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확철대오한 경지에서는 오는 참나의 작용이다. 하지만 그 외의 경계에서는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라고 그렇게 무조건 말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때로는 오온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오온 혼자서 날구지를 하는 그런 어떤 경계, 다양한 경계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 그게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는 거창하게 뭐 양자역학이 어쩌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사실 내가 이래 이제 보면은 콘티가 전혀 없이 그냥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할까 이러면은 그냥 지르는 바람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 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살짝 조금 약간 옆에 메모를 해놓고 커닝을 하면서 할 겁니다. 하는데 사실은 뭐 오늘 할 이야기는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할 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처음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같이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워낙 요즘 뭐 제가 횡스 수술하다 보니까 영상도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어쨌든 조금 1시간 수업 정도, 그러니까 한 50분 내외로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뭐 오늘 하는 이야기는 앞선 영상, 저 경청선사의 그 빗소리 공원 있죠, 그죠? 거기서 그대로 또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 또 할 거고요, 다시. 그러니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냐라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막 언성도 높이고 막 인상도 써가면서 막 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수행과 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좀 딱딱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 이해도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공감이 되면서 불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과 이렇게 유리된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사실 부처님은 석가세조는 뭐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뭐 윤회가 어떻고 뭐 내생이 어떻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불법을 갖다가, 불법은 철저한 어떤 현세 종교거든요. 현세, 우리의 현재 살림살이와 관련된 말씀이고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스카세존께서 49년간 고구정령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스카세존께서는 생사를 초탈하기 위해서 일단 쉬운 말로 공부를 하셨고, 근데 그 전 목표를 이루시고 나서 보니까 생사를 초탈하고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더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더라. 우리의 삶으로. 생사 초탈해갖고 생사가 없다. 오온이 공하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모든 게 공하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를 공의 자리에다가 함몰시키는 게 최근에 말하는,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뭐 이거고, 하는, 요즘 뭐 댓글 다신 분께서 아주 그 적절한 용어를 갖다가 말씀을 해 놓으셨던데요. 허무공.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데 그 공이 그냥 죽어가지고 자빠져 있는 그런 경계를 다 지금 뭔가 깨달은 거라고. 사실 그 경계도 깨닫지도 못했죠. 사실은 못했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런 거야 하고 아르마리 갖고 다 짓죠. 설령 또 그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함몰돼 버리는 그것은, 비유하자면 제가 다른 영상에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는 청정법신을 요달하고 난 뒤에도 그게서 깨어나지, 대사각할이 안 되는 그 경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물속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고 절거히 삶을 영위해야 될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그냥 물에서 딱 죽어버려. 물에서 익사를 해요, 물고기가. 그리고 하늘을 막 날아가던 새가 어떻게 공중에서 갑자기 박제가 돼가지고 흑공에 콱 박혀버려. 지금 그 경지입니다. 지금 이 허무공이라는 게. 또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 경청선사 이야기하고 청간소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 제가 이제 빼먹은 말이 뭐냐면, 물론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청간소음은 청간소음이 아니라 뭐다?
청간 묘음이단 말이에요. 묘음. 일체가 깨달은 확칠대오의 경지에서 참나와 청정한 오온이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그 경계에서는 모두가 무념이고 응무소지 이생기심으로 펼쳐지는 살림살이에서는 청간수험 저것도 뭐다? 묘음이다. 왜? 우리의 살림살이니까. 꼬맹이들이 그 연령대는 그렇게 뛰고 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즐거움을 주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 꼬맹이들이 청간수험이 요즘 문제래. 그런 광고도 있었죠. 꼬맹이들이 나와가 어른 막 흉내내고 행세하고 하는 그런 광고. 요즘 주가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꼬맹이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이 그 꼬맹이들이 딱 그 거실에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응? 가만히 앉아 있어. 뭐 움직이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 좀 뛰어놀고 그래. 왜 가만히 앉아 있어? 꼬맹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들이 막 쿵쿵 뛰고 놀면은 요즘 그 층간소음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면은 밑에 집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잘못하면은 또 막 올라가 다툼이 하고 이러면은 막 큰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막 조금 깝깝하지만 막 이렇게 있을랍니다. 이러면 벌써 우리의 삶의 어떤 질과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연령대에서는 그렇게 뛰고 놀고 그 장소가 어떻든 그게 진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본령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시대를 거쳐왔던 우리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웃고 그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게 삶의 본령이지. 꼬맹이들이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거 못 뛰놀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앞 시간에서 이야기를 연결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선사가 비가 또드득 오니까 그래 이제 시자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자 밖에 저 무슨 소리지? 빗소리입니다. 그래? 여전히 중생견지에서 참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공안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면 스님께서는 무슨 소리를 들립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쭉 가다가 가운데 배감록 같으면 원호 스님이 어떻게 차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호 스님을 제가 흉내를 내서 하면은 중생의 견지에서 아직까지 살림살이를 하고 있구만 이렇게 경경선사가 말씀 딱 하실 때 제가 밑에 착을 딱 답니다. 아니 이 늙은이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시사야 30방 때려라 이렇게 착을 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취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시자가 묻죠. 아니, 분명히 비 오는 소리인데, 스님은 뭐 다르게 들리나? 깨달은 도인 스님들은 빗소리도 다르게 들리나? 이렇게 이제 하고는 묻죠. 그럼 스님은 무슨 소리 들립니까? 하니까, 경경스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시자가 다시 다구치다 그랬죠. 스님 도대체 무슨 소리 들리는데 저보고 좀 빗소리라고 한다고 뭘 아십니까? 하니까, 그 참 몸을 돌리기는 쉬운데 말로 하기가 참 어렵네. 말로는 참 그게 어렵네. 말로는 그 자리를 드러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 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경승스님은 깨달은 자승으로 즉 청정한 오온을 통해서 들어오는 빗소리를 들었고 그런데 그 수자스님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시자스님은 오온으로서 날구지를 하는 오온이 들었다 이야기. 그럼 들리는 소리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뭐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가 쓱 지나갈 때 쓱 눈이 따라가는 거는 경청스님이나 시자스님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빗소리가 들려올 때는 뭐다? 똑같이 들리는 거거든. 그리고 시자스님도 그 빗소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들었다면은 경청스님이 들은 그 빗소리하고 하등 다를 게 없지. 하등 다를 게 없지. 근데 제가 앞 영상에서 바닷가 파도 소리를 했죠, 그죠? 이 시자 스님이 어쨌든 출가하기 전에 어떤 처자와 여성분과 뭔가 이렇게 서로 좋아했어. 근데 머리 깎고 이렇게 출가를 한 날 그날 비가 막 왔어. 그럴 때는 그 빗소리가 무슨 소리 들리겠습니까? 그 처자의 어떤 울음소리, 흐느낌 소리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날구질하는 오온, 우리의 업에 딱 지어가는 이 오온의 어떤 그런 뭐 청각으로 들으면은 그 빗소리에 함께
그 여인의 어떤 소리까지 같이 들려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경정스님께서는 이제 그 온의 때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경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놓고 이 공안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합니다. 사실 법문할 수준도 안 됩니다. 사조선에 뭐 지금 깨달았다는 분들은 백암록이나 이런 어떤 그 선문답집, 선의록집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다 하면서 그 법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깜냥 이 아르마리 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부 다 아르마리를 벗어나 있는 경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가 청정법신이 주제를 하면서 드러내 놓는 말인데 그걸 갖다가 60 아르마리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느꼈던 거, 깨달은 거 아닙니다. 깨달았다가 다 느꼈던 겁니다. 온덩이가, 이 날구지를 하는 온덩이가, 이게 자기가 느꼈던 그걸 가지고 자기 아르마리 식으로 그동안 문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가지고 그걸 재단을 하는 겁니다. 이래 돼 가지고. 또 물론 이제 선의록집이나 이런 걸 오래 보다 보면은 대략 그 자리는 모르더라도 말하고 있는 이 취지가 뭔지, 뭘 건드리고 있는지는 대략 분류를 할 수 있거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 아르마리고 소설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뭡니까? 허무공의 관점에서는 이 경청선사의 빗소리라는 공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경정스님이 중생의 견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물었어. 수자 스님이 물으니까 경정스님이 대답도 못하고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참으로 몸을 돌리기는 쉬운데 말로 하기는 참으로 어렵구나라고 했을 때 그 취가 뭐냐 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경정스님의 취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저거는 빗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소리다. 다 뭐 알지도 못하는 마음속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청정법신으로. 그러니까 지자스님이 빗소리입니다 하니까 짜스가 그거는 빗소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야. 청정스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시자보고 중생의 견지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경정스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공, 소위 말하는 선지식들은 그게 빗소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 소리야. 이 뭡니까? 육재능 스님이 처음에 이제 딱 인연이 되는, 시절 인연이 되는 그 사건, 바람에 깃발이 막 날리고 있으니까 이제 두 스님이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쟁을. 저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더 표층적으로 딱 이제 보는 눈은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조금 심층으로 가는 눈으로는 아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바람이 흔들리는 거다 이래가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라고 하는 모두가 하나다 이거지. 달리는 자동차도 나하고 똑같고 저 지저귀는 새도 똑같고 저 나무도 나하고 똑같고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조선 선지식들. 그런 관점에서 딱 보면은 뭐다? 다 마음이다. 다 마음. 마음에서 벗어난 게 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경정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는 뭐다? 저거는 빗소리가 아니고 마음의 소리다. 즉 육재능 스님이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그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네. 이게 이제 최초구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딱 이제 드러내는 말씀하신 건데, 지금 사주선의 선지식이라는 분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무너지고 함몰하고 있는 그쪽으로 모든 걸 그 안에 다 집어였지. 그 안에 다 집어였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도 저기 나고 저 날아가는 비행기도 나고 몽땅 다 집어였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 비행기가 내고 저 나무가 내고 저 새가 내고 저 하늘이 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에서 다시 활활 발발하게 살아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정말 멋지게 헤엄을 치고 박제가 되었던 그 새가 그 허공을 갖다가 펼치고 나와가지고 저 푸른 창공으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경지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경지거든요. 지자야, 저 무슨 소리지? 비 오는 소리입니다. 스님은요? 비 오는 소리, 비 오는 소리.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경지입니다. 그게 마음이 떨어지는 소리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 세 가지 예입니다. 세 가지 예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정말로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냐, 참나의 작용이냐. 제가 옆에 살짝 메모를 해놨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합니다. 지금 뭐 어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쪽에 막 이렇게 뭐 엄청난 지진이 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보면은 뭐 TV에 보면은 아프리카, 그죠? 어린 아이들 돕는다고 뭐 주로 1588에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금하고 하죠, 그죠? 근데 옛날 이제 뭐 군사정권 시절이나 우리 그 박정희 유신 시절이나 이럴 때는 그런 어떤 사회적 재해가 있다, 재해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뭐 그때 당시는 현대가 일이었던가 그랬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막 개발하기 전이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현대, 삼성 뭐 이렇게 해서 쭉 재벌들 순서대로 딱 금액이 매겨지는 겁니다. 얼마 현대 뭐 당시 돈으로 10억, 삼성 8억, 무슨 뭐 SK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5억, 3억, 1억 따라락 해갖고 이제 신문에 크게 나죠. 신문에 크게 나고 방송에도 막 뉴스 때마다 때려줍니다. 쫙 얼마나 했다고. 자, 그랬는데 자, 이제 기부금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산이 한 100억대 되는 재산가가, 자, 그런 어떤 막 거의 강제적으로 한 1억을 갖다가 이제 내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억을 갖다가 탁 기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한번 하고, 그럴 때는 정말 거룩한 성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1억을 기탁하면서 내뱉는 멘트들은 거기 부처고 예수고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성자의 모습으로 딱 드러납니다. 1억을. 그런데 그 마이크가 딱 꺼지고 카메라가 싹 돌아가는 순간에 등을 돌리면서 입에서는 SS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뻐꾸기가 나오는 겁니다. 뻐꾸. 자,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오온이 참나의 작용입니까? 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성자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것은 철저하게 오염된 오온이 날구지를 하는 장면이죠. 왜? 이거 내가 안 내면은 저 권력자들한테 박살이나 라는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 피해로 덮쳐오는 요소와 함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성자다운 이런 모습으로 내가 기타가 하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나 개인에 대한 어떤 평판도 사회적으로 높아질 거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오온이 날구지 하는 거. 그런데 아주 순진한 분들은 뭐다? 야, 저 그금을 갖다가 말이지,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훌륭한 말씀, 예수, 공자, 부처님 못지않는 그런 말씀을 촥 하면서 이렇게 기꺼이 쾌척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냥 뭐 현자다, 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런 어떤 가면 속에서 다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가면 무도회인 겁니다. 가면 무도회. 그 가면이 뭐냐 하면은 이 온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가면 그거 하나 탁 던져버리는 게 깨닫는 겁니다. 실제로 나 가면 이거 싫어. 이 가면이 막 황금 가면이 돼가지고 이걸 탁 쓰는 순간에는 막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막 한마디만 하면은 전부 다 막 합장을 하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어떤 가치를 지닌 황금 가면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런 황금 가면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빛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흙등에 그냥 파묻혀 있는지 그 차이일 뿐이지, 그 황금 가면을 갖다 탁 드러내놓고 주장도 들고는 마치 뭐 삼천 대천 세계 스승인 양 이런 포스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가면 하나 딱 잡아가 딱 던져가지고 던져버리면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가면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던지는 게 수미산을 갖다가 통째로 뿌리를 뽑아가지고 바다에다 처박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겁니다. 이게. 자, 이럴 때는 오는 참나의 작용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아프리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저 막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하려고. 아이고 도와줘야지.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제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그런 메커니즘이 어떤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모금 성금한 금액이 아프리카 그 현장에 전달이 되는지 그게 대해서 사실 솔직히 이게 구업이 되겠지만 솔직히 100% 그게 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은 떡장수들이 떡을 만지다 보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한 이야기죠. 그죠?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문다 이거지. 그래 좋아 떡고물 정도야 묻히는 거 그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하다 보면 떡고물 정도는 묻히는데 떡을 갖다가 두 대를 했어. 한 석 대를 했어. 그러면은 해가지고 저쪽으로 석 대를 다 보내줘야 되는데 떡고물 뭉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두 대는 자기 걸로 빼가 자기가 먹고 한 대만 보낸다 이거지.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그런 미심쩍은 우려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제 말씀과는 제 이야기하고는 달리 정말로 성실하게 그 아프리카의 난민들이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정말로 충실하게 모든 그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정말로 돈수 100배하고 사죄 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제가 정말로 제가 잘 못한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일단 제 고업에 대해서 사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TV에 이렇게 탁 꼬맹이들이 정말로 막 나오면은 사실 저하고 어머니도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부천하러로 가셨지만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저희들이 뭐 풍족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가운데서 풍족하게 살았던 거죠. 남들이 보면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그 가난 가운데서 남들이 보면은 전혀 가난해 보이지 않게 사는 겁니다. 뭐 아껴가고 절약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 저희 이제 뭐 친척되는 분이 저보고 누가 부자라고 하더라 뭐 이래 하길래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부자처럼 풍족하게 그렇게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코 뭐 A, B, C, D, E 정도 등급을 나누면 한 D급 정도의 생활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빈층은 아닌데 어쨌든 좀 빈한한 축에 속하는 그런 뭐 생활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도 그 만 원이잖아요. 만 원. 그 만 원을 갖다가 선뜻 내는 거. 그거는 결국 역지사지가 되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 하나. 그 전화를 하려고 확 달려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다? 그 오는 참나의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확철 대오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들 우리 안에 참나가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참나의 작용을 누가 이 날구지의 주체인 온덩이가 맡고 있는 거죠. 그 온덩이의 대장, 총대장, 사령관, 마왕이 누구다? 아레아식이다. 아레아식의 반연대가 나가는 거는 다 온의 날구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오도성도 그렇고 성철스님의 그 선문정례에서도 장 강조하시는 것보다 제8식 아레아식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면 참나와 청정한 온이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살림살이를 주지하고 영해 나간다. 그게 부처의 행위고 부처의 행장이고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뭐였다? 우리 석가세존의 일대사고 행장이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특히 어머니가 정말 그냥 조건 없이 자식을 갖다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딱 성장했다 싶으면은 어미가 새끼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딱 다가왔다 싶으면 그냥 하악질을 하면서 쫓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일단 냉정하게 끊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고도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이 훨씬 더 아름답죠. 부모 자식이 그렇게 한평생 끝까지 연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법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다? 인연입니다. 인연. 모든 게 공한데 그 공한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게 인연이죠. 그 인연이 연기잖아요. 연기. 그 연기가 뭐냐면은 우리 청정자신, 청정자성의 현발이거든. 현발. 이게 성가에서는 확철대오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연이 가장 소중하거든. 모두가 다 공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인연만큼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라 그러잖아요. 연기. 그 인연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을 갖다가 어쨌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어쨌든 다뤄야 되는데, 그럼 인연이란 뭐냐? 인연이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관계가 그게 인연이거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뭐 일체 유심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해가지고 앞 시간에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너무 길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못합니다. 하면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인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인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사바세계의 일반적인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불법은 뭐다? 곧 우리의 삶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한 말이에요. 되죠?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걸 보면은 그런 정말 관세음보살 현신들이죠. 다들 우리 특히 어머님들은.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옛날에 강남 대치동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뭐 상위 0.1%, 그러니까 뭐 소득도 그렇고 또 학력 수준도 그렇고 하는 어떤 그런 집에 애들하고 이렇게 뭐 소수 강의도 하고 이래 봤지만은요. 그랬을 때 보면은 사실 솔직히 그쪽의 부모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부모들이 일단 아버지 계통으로 보면은 다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 검사, 대학 교수, 아니면 뭐 대기업의 어떤 임원, 다음에 뭐 CEO들, 그죠? 그리고 뭐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어떤 그 문화예술 이런 쪽에 거장들, 이래가지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은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 제하고 50년 지기, 50년? 거의 한 55년이 돼가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안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무튼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습니다. 과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 주위에도 그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 중에. 그런데 그 지인들 중에 자녀들이 서울대를 간 친구는 이 친구 딱 한 명입니다. 이 친구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아들, 딸 1년대 둘 다 서울대 가가지고 지금은 아들 녀석은 이제 미국에 뭐 천체 물리학,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의 뺨을 치겠다 하면서 지금 미국 유학 가 있고, 따님은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강남에 대해서 대치동에 거기에서 어쨌든 뭐 집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북의 혈통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뭐 판검사를 하고 있다는 경우는 변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경우는 지금은 뭐 로스쿨 때문에 뭐 상당히 그 가치나 희소성이 떨어졌지만 과거에 뭐 옛날에 300명 그 전에는 300명도 아니고 점수로 뽑았을 때는 뭐 한 기수에 20명도 채 합격 못하는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엘리트들이죠. 어마어마하게 뭐 그러니까 상위 0.001%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명석한 두뇌와 어쨌든 뭐 사회생활의 어떤 그 스킬까지 다 이렇게 원융되어 가지고 어쨌든 최상급의 엘리트, 최상위 클래스의 그런 어떤 뭐 삶을 갖다가 쭉 누려왔죠. 그런데 이제 그 배우자들이 이것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들이 보면은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뭐 S대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런 친구들은 소위 말하면 범생이죠, 범생이. 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범생입니다. 쉽게 말해 모범생, 모범생.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쉽게 말해 책돌이, 책돌이.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이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 들어가면 일단 정말로 이거는 별천지가 되거든요.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딱 대학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가 이렇게 좀 방임이 되는 거죠. 방임이 되면서 뭐 미팅도 하고 여학생도 만나고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어. 어떤 이제 여자분의 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잘 살아, 잘 살고 뭐 재력도 막 튼튼하고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뭐 친인척 이렇게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또 라인이 이래 있어. 또 그런 집일수록 더더욱 그런 어떤 명석한 엘리트 쪽을 갖다가 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 남녀가 했는데 이 남자 측은 굉장히 명석한 두뇌의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여성분 집에서 그 레벨에 이렇게 못 따라가는 그런 레벨에서는 이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다운그레이드. 이해가 됩니까? 다운그레이드. 그러면 이제 아버지 부계 입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천하를 갖다가 호령하던 천하의 누군데 이놈 자식이 말이야 보니까 저 밑에서 빌빌빌 기고 있어.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 남편 아버지는 천하 제일이었는데 얘는 왜 1회밖에 안 돼? 그 돈은 있겠다. 막 쏟아붓는 거죠. 그때 당시 지금 한 10몇 년 전입니다. 한 20년 다 돼가네요. 20년 전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짜리 가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한 과목이 아니고 강남 그 대치동에.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들어오면 아예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떤 그 본성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달콤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정법, 바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뭐 달콤한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안 맞아가지고 한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수업을 했는데 다 그 뭐 한영외고니 대원외고니 뭐 이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놈들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제 강의를 저는 한참 강의 수준을 좀 높였죠. 왜? 이놈 자식들아 너가 임마 그 정도 지금 자존심 있고 하면 이 정도는 해내야지 이런 식으로 했더니만 다 자빠져 가지고 어머니한테 못하겠다 한 겁니다. 힘들다고. 뭐 어쨌든 또 그 동네 어머니들은 애들 이야기라면 그냥 끔뻑 죽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또 대표되는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너무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뭐 죄송하지만 이게 뭐 달리 방법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원장이 아니었고 다른 수학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또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저하고 또 저는 불교적인데도 이야기가 잘 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원장님한테 이러하다 이러면서 수업료 전액 환불해드리자고. 수업료가 사실 이야기하면은 그래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그룹
그룹과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달치가 꽤 되거든요. 근데도 한 일주일, 한 열흘 가까이, 한 분의 1 정도는 수업을 했는데, 제가 전액을 다 돌려주자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그렇게 하자고, 임쌤 생각대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그래가 이제 전액을 다 돌려드렸죠. 돌려드리니까 그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선생님 이만큼은 제가 선생님 그 계좌로 다시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칼같이 탁탁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뜻하지 않게 공돈이 생긴 거죠. 고맙습니다. 그거 이제 받기는 즐겁게 받았습니다. 그마저 내가 안 받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고맙게 받았습니다. 왜? 지금 제가 또 그만큼 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그때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사인 클래스의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무조건 질시하고 할 것만은 아니구나. 저들 나름대로 저렇게 어떤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하고 하는 나름의 어떤 그런 원칙이 있구나. 왜? 보통 같으면은 그 잔액 제가 전부 다 돌려줬을 때, 보통 같으면은 그만큼 딱 계산을 해가지고 잘 안 돌아옵니다. 솔직히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칼같이 딱 계산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 보고 제가 그래, 나름대로 여기도 나름 의미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사실은 제가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부모 자식 이야기하다 이렇게 왔죠. 그죠? 아직 이야기 안 끝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 어머니들이 어쨌든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자신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아버지 부계 계통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더더욱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전번에 뭐 드라마로 나온 게 그게 뭡니까? 스카이 뭐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얼핏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내나 대치동 그쪽에 엄마들끼리 막 경쟁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곧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온등이죠. 그죠? 자식을 자식으로서 대하고 자식의 삶이 살아가는 걸로 하는 것만 해도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식을 바로 나의 아바타라고 대입을 시켜가지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딱 인지를 하는 순간에는 그 부모 자식의 삶은 고통 그 자체인 겁니다. 고해바다 그 자체인 겁니다. 어떻게 둘로 쪼개진, 본래는 하나지만 둘로 쪼개진 각자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진 개체가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현실 생활에서, 이 분별의 세계에서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하나 하는 것 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새벽 5시에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 새벽과외를 갑니다. 애가. 그러면은 어머니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합니다. 가방까지 책까지 어머니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간식 해가 스케줄은 영화배우보다 더 바쁩니다. 대치동 애들이. 영화배우보다 더 바쁩니다. 그 매니저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은 스케줄 다 짜고 뭐 음식하고 뭐 끝나고 나면은 어느 카페 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다시 뭐 공부 정리하고, 그냥 대치동 카페 가면은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학원에 또 옮겼다가 거기서 또 한 2-3시간 공부하고 또 잠깐 한 30분 짜투리 나면은 또 카페 와가지고 또 잠깐 먹으면서 또 공부하고, 그게 그 친구들의 삶입니다. 삶. 그래가지고 옛날 10시 과외가 이제 한정시간 10시 이래 됐을 때도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 들어갑니다. 몰래 과외 하고, 그러고는 2시 되가 다시 한 6시나 되면 일어나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거죠. 정말 불행한 거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클리어하고 점수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반작용으로 애 창의성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딱 가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갑니다.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그런데 서울대 이제 최상위 학과에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지하고 비슷한 애가 뭐 학원의 한 반이나 아니면은 자기 학교에서 한둘이 있을까 말까 그래. 그런데 그 가보니까 우글부글 하거든. 뭐 지보다 뛰어난 놈도 뭐 엄청 많고 뭐 여기서 진짜 딱 마음 딱 가다듬고 팍 못 밀고 나가는 애들은 거기서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그 의지나 그런 어떤 추진력으로 밀고 온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 부모들이 그냥 막 강제로 세리 밀어가지고 막 떠밀리다시피 물론 고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거기서는 정말로 천재들이 부글부글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 위에서 놀고 있는 천재들은 그런 소득계층의 애들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개천에서 용납돼 가지고 지방에서 정말로 저 녀석은 진짜 이상한 놈이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뛰어난 애들. 그런 애들이 위에서 쫙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막 부모가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 정승하고 막 새벽 2시에 또 데리러 가고 막 중간중간에 데리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남들이 보면은 이 맹모 삼천지교는 저리가 그건 일도 아니지. 그 대치동에 뭐 수백 명의 막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보살과 같은 그 삶을 몇 년 동안 지낸다고. 애들이 한 3명 된다 하면은 한 7, 8년을 그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거기서. 그거는 뭐 거의 산사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 것보다도 쉽다고는 말 못할 정도죠. 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무조건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은 뭐다. 재력도 있고, 저 어떤 환경이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 가지고 저 헌신하는 저 모습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그 내면은 전부 뭐다? 아, 이 온덩이가 날구지를 하고 있는 온덩이가. 그럼 그때 정말 성스럽게까지 보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벼가면서 간식 만들고 김밥 사고 애 자고 있는 애 안 깨우려고 살금 들어가가지고 오늘 스케줄 왜 어머니가 매니저 그랬죠 그죠 어느 학원에서 뭐하고 딱 있으면 그게 관련되는 교재 다 뽑아가지고 애 대신에 다 챙겨주고 그리고 정말로 빌듯이 깨워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은 돌아가지고 쪽잠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집에 또 남편 출근한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하고 물론 뭐 집에서 이렇게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런 것들이 뭐 정말 성스럽게 보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전부 다 오온의 날구이단 나의 이기심 하나가 그 모든 걸 만들어낸다 이게 세상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제 뭐다 부모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꽁보리밥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개천에 용이 나는 그런 시절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저보고 굉장히 꼰대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창의적인 그런 어떤 뛰어난 재능들을 다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도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이고 사회적인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쪽은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진실한 그 부모의 마음은 뭐냐 모습은 뭐냐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공공의 적 제1편 공공의 적 2편 3편이 나왔지만 공공의 적 1편이 최고 명작입니다 설경구 주연 우리 영화 타짜 있죠 그죠 조성우 나오는 그 1편이 최고의 명작이고 그 뒤에 2편 3편은 갈수록 다운그레이드가 되죠 근데 그 공공의 적 그 1편에서 이제 1편 맞죠 그 이게 누가 나오지 하여튼 범인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범인의 아버지가 뭔가 교육재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교육재단에서 나오는 한 10매덕 되는 그 재산을 갖다가 기부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들은 이 주식을 투자하는 어떤 그 주식맨이라 이렇게 일종의 작전 세력들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한 10매덕을 갖다가 배팅을 하면 한 50억 정도 이상을 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일단 여야 되는데 안 여면 사단이나 이쪽에도,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막 저쪽에 같은 업자들한테 칼침을 맞는다든지, 죄송합니다 조금 험한 말을 써서 이렇게 뭔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다, 한 40억 가량을 갖다 땡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안 밀어주고 어떻게 저쪽 다른 데 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 아들 녀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살해를 하는데, 존속 살해를 하죠. 근데 어머니도 함께 계시니까 어머니까지 이제 같이 부모님을 갖다가 이제 살해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을, 예를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유해진이 나옵니다. 설경구. 유해진은 이제 약간 건달, 깡패가 이제 칼잡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리고 설경구가 데코가 그 안치된 이제 그 어머니였던 그 시신은 이제 이래 약간 거만을 살펴보는 거죠. 과학수사대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감식하는 게 아니고, 감식이 다 끝났는데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 요게 이제 자상이네, 칼 자국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다 손을 이랬는데 뭐가 딱 걸리는 겁니다. 딱 보니까 손톱이라, 손톱.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이 범인하고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단술해 갖고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했고, 이제 그걸 목격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뭐 그거는 영화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죠. 어머니가 너 왜 이래? 막 이래 하니까 뭐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대화가 오고 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녀석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를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 손에 어떻게 잘못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말해가지고 유해진이가 칼잡이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칼잡이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스투르다라는 이야기죠. 그 어떻게 상해를 갖다가 낸 그게 스투르다 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끓기고 하면서 손톱이 떨어져 나갔다, 범인의 손톱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유해진 배우를 갖다가 칼잡이로 등장시켜가지고 앞에는 설경구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끌려가다시피 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내막을 아니까 아들한테 그 일을 당하면서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뭐다, 딱 보니까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두면은 증거로 남으면 자기 아들이 경찰에 붙잡힌다 라는 생각에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그걸 삼켰다. 이게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가다가 다 안 넘어가고 이게 딱 걸렸다라는, 이 자상 입은데. 이거는 뭐 이거는 정말로 뭐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도 오온의 어떤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모성이죠. 그죠? 자식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천냥지차다라니, 천냥지차. 시골에서 그 몸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옛날에 열차를 타고 이렇게 쭉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지금은 통일호가 완행열차입니까? 그때는 통일호보다 더 늦은 완행열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빠르면 13시간, 늦으면 한 15시간 걸려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하는 그런 완행열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한번 저 경춘선 쪽으로 타고, 제가 한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 대승리 쪽에서 대학원 그 등록해 놓고 있을 때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싹 하면은 그 옆에 밭에서 이 안악들이 이제 몸빼 차림으로 호미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거 보면 뭐 에밀레종이 아니고 뭐죠, 그거? 요즘 뭐 문제 다 까먹었네요.
그 뭐 이렇게 추수 끝내고 이렇게 종소리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서양화가 있잖아요. 그림. 그죠? 정말로 진짜 이제 뭐 다 까먹어 버렸네요. 그런 어떤 풍미, 그 못지않은 어떤 그런 어떤 성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그런. 그래서 제가 한씩 이제 뭐 다른 글을 이랬을 때 그 호미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몸빼 차림의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많이 이렇게 좀 글로 그리는 편이거든요. 묘사를 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래서 모성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모성도 그렇게 온의 참나의 어떤 진정한 작용으로서 드러나는 온의 행이 있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스카인가 그 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대로 자식에게 대입해 가지고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부모의 재산이 더 많고 지위가 높으면 이렇게 상하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이제 이런 관계였는데, 갑을인 관계였는데, 을의 자식이 가령 예를 들어서 골대를 갔어. 근데 이 갑의 자식은 인술도 못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집인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녀들의 수준이 이 부모들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를 쓰고 자식이 잘 되기를 갖다가 스포트하는 거죠. 스포트. 이해가 됩니까? 자, 부모는 이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육재능 스님하고 홀로몬이 예를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막 트러블이 있다가도 그렇게 힘들게 막 산에 10번씩 올라가 나무찜하고 하고 내려온 육재능 스님이 먼저랄 것도 없이 또 기다리고 걱정하면서 아들 기다리던 어머니 홀어머니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아이고 야야 내가 낮에는 미안했다 니 힘든 줄도 모르고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해야 되는 건데 괜히 제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그게 이제 진짜 참나에서 올라오는 온의 행위죠. 이게 부처 행입니다. 즉 참나와 청정 오온이 다이렉트로 행하는 게 이게 무념이고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이게 부처의 행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구루와 부처입니다. 구루와 부처. 그러니까 뭐냐면 뭐 구루는 쭉 유대교 쪽에 그 소위 말하는 성직자, 좀 달리 이야기하면 유대교 조사들,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조금 이제 구루라는 이 용어가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이 용어 선택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도판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용어가 구루라는 용어가 좀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제가 좀 차용해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부처의 어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제가 잠시 컨닝을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법을 한다 이거죠. 설법을 한다, 법문을 한다, 많죠, 그죠? 지금 제가 뭐 늘 이야기하는 게 사조선의 선지식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법문을 하는 데 있어 정말로 자 부처는 어떤 마음으로 법문을 하느냐면 그대와 나가 둘이 아니다. 부처님 석가세존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고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이란 말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절대 평등을 이루고 있는 완전한 하나야. 그런데 지금 어쨌든 두로 갈려져가 있어. 왜? 무명, 오온의 때문에. 근데 여기는 확칠대오로 해가지고 무명의 때를 완전히 벗었어.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전체가 하나야. 그래서 너와 내가 지금 떨어져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말로 취함 스님께서 눈썹을 휘날리면서 다 빠지도록 눈썹을 휘날리면서 고구정령 법문을 하고 하는 그 취는 뭐다? 우리는 본래 하나야. 하나가 되자고. 본래 하나야.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그대로 참나의 현발이라 오니. 그런데 구루는 뭐다? 일단 나눠. 나는 구루. 너희들은 공부하는 나를 따르는 제자.
먼저 분리가 된다는 분리. 분별이 딱 먼저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딱딱 나누는 거죠. 너는 저 아래, 나는 이 위에 높은 곳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법문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이끌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무조건 따르고 나는 스승이고 너희들은 제자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 하느님한테 절대 복종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경계처럼. 그렇게 갔을 때 이 구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내가 구루로서 구루의 어떤 쉽게 말하면 구루 놀이를 즐기면서 그 구루라는 그 아만을 갖다가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의식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지위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사회의 어떤 하이 클래스의 그 엘리트들과 함께 나란히 대등하게 그런 어떤 지위에 있다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 뭐 조계종의 쉽게 말해서 이게 닭뼈슬 하나 떼갖고 이게 붙이고 있는 양반들 전부 지금 이런 경계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런 경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제자리는 놔놓고 지금 뭐 몇천 킬로 떨어진 어디 가가지고 땅 밟기 하고 온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부처의 피를 갖다가 내면서 부처를 갖다가 그냥 지근지근 밟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의 본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금 뭘 어디 가서 뭘 한다고. 그리고 또 들리는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방금 최근에 제가 봤는데 그대로 두면 한국 불교가 20년 뒤에는 인도같이 유적지가 된대. 인도같이 유적지가. 부처님이 수행하고 인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성지를 갖다가 순례한다라는 입에서 그 자리를 갖다가 유적지래. 유적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유적지는 해골이 태산같이 쌓인 그냥 폐허라 폐허.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런 게 있었다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살이 다 흩어진 백골만 나무에 태산같이 쌓여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한번 백골들이 그냥 수북이 쌓여있네 이렇게 보고 오는 게 그게 유적지 개념이라. 근데 성지순례를 간다는 양반이 그 곳을 갖다가 유적지 백골들이 그냥 쌓여있는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런 폐허라 이거지. 거기는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숨결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여여하게 존재하는 청정도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공부가 됐다면. 근데 그걸 뭐 유적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면 진짜 험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구른 겁니다. 구루.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뭔지 뭐 대충 훤히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부처와 구루라는 것도 제자를 위하고 말이지 제자 발을 씻어주고 하면서 옆에서 보면 야 저 성인이 말이야 제자 발을 다 씻어주고 근데 그게 나는 구루니까 너희들 내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게 거룩하게 보이겠어. 아만이 그냥 지어내는 오온의 날구질 뿐인 겁니다. 차라리 고구정령 성지스님 같이 막 그냥 방망이를 휘두르고 두드리 패고 황백스님이 임재스님을 60방을 때리는 그게 고구정령 참나의 현발이지. 현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정리를 하면은 다시 오온은 참나의 작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빡칠대오를 해야 된다. 빡칠대오의 경지에서는 일체가 다 오온의 행은 참나의 작용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인상 남은 걸 한마디를 하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황금 가면을 모두가 다 황금 가면을 다 쓰고 있다. 황금 가면. 내 잘났지? 응?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달리 이야기하면 아상이죠. 아상. 아만. 그죠? 그 가면을 딱 떼가지고 던져버릴 수 있으면 그 황금 가면의 가치가 뭐 수십 돈이다. 수백 돈이다. 돈으로 치면 억대다.
해도 그냥 딱 떼가지고 저쪽 깊은 바다에다가 그냥 쎄리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야 그게 곧 참나의 마음이다. 이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